올인원 노션 템플릿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합니다. 갓생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평생 쓰실 수 있는 노션 템플릿이에요. 우리 일하랴, 자기개발하랴, 퇴근 후에는 부업하랴, 가계부 쓰랴, 운동하랴, 우리 되게 바쁘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많은 정보들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 일은 항상 카톡 나에게 보내기로 보내고 일정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가계부는 여러 어플에 되게 복잡하고 목표는 그냥 머릿속에 저장하고 말아버리죠. 이때 필요한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제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크몽이랑 숨구를 통해서 노션 외주 제작만 개인 대상으로만 200건을 넘게 해왔는데요. 직업도 나이도 사시는 것도 다 다르지만 신기하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다 비슷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일과 삶 그리고 성장까지 모든 걸 한 곳에서 기록 관리하실 수 있는 올인원 노션 대시보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템플릿 하나면 파워 P이신 여러분도 파워 J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노션 템플릿은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링크로 달아두었으니까 해당 링크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네, 먼저 화면 구성부터 볼게요. 일, 돈, 성장, 삶, 그리고 기타 이렇게 총 5가지 섹션으로 크게 구분해뒀고요. 19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19개의 여러 가지 하위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좌측에 보시면 오늘의 루틴이 떠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체크 하실 수 있는 형태이고요. 중간에는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들을 캘린더 형식으로 우측으로 넘겨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 또 이번 달에 얼마를 카테고리별로 썼는지에 대해서 집계가 되는데요. 이 자동으로 집계되는 대시보드는 우리가 이따 두 번째 머니 섹션에서 살펴볼 가계부랑 관련이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워크 섹션부터 볼게요. 워크 섹션은 크게 3가지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무 관리와 포트폴리오인데요. 나는 목표와 성과 관리까지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업무 관리 첫 번째 거를 써주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심플하게 프로젝트와 할 일 관리만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간단 버전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업무 관리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각 페이지에는 모두 이런 노션 팁들을 달아두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 간단하게 적어뒀으니까 이걸 먼저 한번 훑으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업무관리 페이지에는 크게 프로젝트, 태스크, 목표, 업무 문서, 지식 저장소, 출퇴근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내려보시면은 각 프로젝트별로 내가 얼만큼 할 일을 끝냈는지 혹은 미완료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시보드가 뜨고요. 하단에는 오늘 해야 할 일, 그리고 마감 기한이 2주 남은 것들, 그리고 추후 할 일을 넣어두는 인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감 기한 2주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일을 추가할 때 이 마감일을 선택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기준으로 2주 이내로 남은 것들이 이 마감 기한 2주 전에 팝업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은 미완료 대시보드가 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관련 설명을 달아두었어요. 실행일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완료되지 않은 것들이 뜨게 됩니다. 즉, 오늘 혹은 그 이전에 했어야 하는 일들인데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기 좌측 사이드바에 뜨게 돼요. 네, 제가 실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로젝트 페이지에 들어가서 새 페이지를 눌러주셔서 프로젝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관련 프로젝트 설명을 써주시고 해당 기간을 써주시면 자동으로 이 템플릿이 불러와지는데요. 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목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 수치 또한 입력을 해주시면 이 하단에 내가 그 성과를 기록할 때마다 해당 성과가 누적 합계되어서 이 상단에 목표 달성률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프로젝트 페이지 안에서 목표만 추가를 해주시고 그 목표에 해당하는 이 성과만 기록을 해주시면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현황이 집계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별 할 일도 마찬가지로 이 하단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클리 캘린더, 먼슬리 캘린더, 그리고 마감 기한 2주 전인 것들, 추후 할 일들을 볼 수 있게 넣어두었습니다. 네, 목표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아까 프로젝트에서 목표를 추가했듯이 그 목표들이 모두 집계가 되어서 여기에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은 업무 문서를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업무 일지라든지 피드백 혹은 인사이트 노트처럼 기록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항상 파편화되어서 어떤 거는 카톡 메모장에 어떤 거는 내 워드 파일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한 곳에 여기에 모아두시면 됩니다. 업무 일지 양식은 업무 일지 카테고리에,
피드백은 피드백 카테고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카테고리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분류에서 이 카테고리들을 내가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식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업무를 하다가 나중에 써야 할 유용한 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팁들을 여기에 다 아카이빙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 내에 해당 링크나 사진 같은 걸 넣어주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출퇴근 기록인데요. 우리가 재택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무실에 출근을 하더라도 조금 더 내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애용해 주시는 페이지인데요. 내가 출근을 했으면 업무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늘 시간으로 된 날짜가 찍히게 되고요. 그리고 출근 장소도 함께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장소가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출근하시면 업무 시작과 장소 버튼 두 가지를 눌러주시면 되고 업무가 끝날 시에는 업무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해당 근무 시간만큼 계산이 돼요. 그리고 나의 집중력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얼마만큼 집중을 했구나 라는 거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단에는 일별 근무 시간과 주간 근무 시간, 또 근무 장소 비율이 자동으로 차트화 되게끔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업무 관리 간단 버전을 보도록 할게요. 업무 관리 간단 버전도 마찬가지로 제가 상단에 노션 팁을 달아두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프로젝트와 할 일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가 추가가 될 때에는 프로젝트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 할 일을 추가해야 할 때에는 그 프로젝트 안에서 이 캘린더에서 할 일을 추가하셔도 괜찮고 하단에 모든 프로젝트의 할 일들이 모이는 캘린더에서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둘은 모두 연동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추가하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나는 프로젝트랑 업무는 이 간단 버전을 쓰고 싶은데 문서는 계속 쓰고 싶어 라고 하시면 프로젝트와 할 일 관리는 이 간단 버전을 사용해 주시되 피드백 노트나 그런 업무 분석 관리는 이 업무 관리 기본 페이지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 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직을 준비하고 연봉 협상을 준비할 때 썼던 포트폴리오예요. 상단에는 나의 프로필을 소개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직무 역량, 기술 역량 같은 것들을 기재를 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는 나의 소개를 적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영역에는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요약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클릭해 보시면은 경력기술서 구성 요소로 기간, 성과, 역할, 그리고 기술 이렇게 총 4가지 인덱스로 적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단에는 기타 역량이나 나의 강점들을 기재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좀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유롭게 추가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는 머니 섹션을 볼게요. 제가 외주를 진행하면서 개인 고객분들한테 정말 한 50% 이상 받았던 요청들이 이 가계부 탭인데요. 이 가계부를 만들 때에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입력 한 번만으로도 카테고리별, 월별, 그리고 연간별로 자동으로 집계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계부는 제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놨지만 사실상 이 가계부 페이지 안에서 이 인풋 섹션 안에서 수입과 지출만 기록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특히나 이 가계부 페이지는 이렇게 상세하게 다 설명을 써두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수입과 지출이 발생했을 때 저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몰아서 입력을 하고 있는데 새 페이지 추가를 눌러주시고 내가 얼만큼 벌었는지 얼만큼 썼는지를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 또한 자유롭게 우리가 수정,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알아서 월별 레포트로 자동 집계가 되고요. 이 월별 레포트 페이지를 하나 들어가 보시면은 이번 달 가계부 요약을 내가 자유롭게 정성적인 코멘트로 쓸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고 이 달에 내가 얼만큼 벌었는지 썼는지가 그래프로 나오게 되고 주간별로도 얼만큼 지출이 수입이 있었는지가 그래프로 차트화됩니다. 또 중간에는 지출 카테고리별로 수입 카테고리별로 분석이 되어 있어요. 가장 하단에는 그달에 지출했던 모든 내역들이 집계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렇게 하단에는 캘린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카테고리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카테고리를 수정, 추가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출이라는 카테고리에
여가생활이라는 걸 추가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여가생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예쁘게 페이지 아이콘도 추가해 볼게요. 네, 이렇게 카테고리에서 입력만 해주시면은 해당 카테고리를 우리가 아까 가계부 입력할 때 카테고리로 선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각 카테고리별로 내가 얼만큼 썼는지 집계가 되어 있고, 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 그 카테고리에 내가 월별로 얼만큼 썼는지, 예를 들어서 26년 초반에는 내가 식비를 조금만 썼었는데 갑자기 27년 5월에 확 뛰었다라는 거를 그래프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내가 그 카테고리에 지출한 내역이 월별로 그룹화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월별 레포트 가보시면은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입력 한 번으로 이 월별 데이터가 다 집계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특정 월 페이지를 클릭해 보시면은 해당 월에 대한 상세 레포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연간 리포트를 가보시면 마찬가지로 연간 리포트 안에서도 그 연도에 썼던 것들을 상세하게 레포트 형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가 몇 월에는 얼만큼 벌었고 몇 월에는 얼만큼 지출을 했는지 이 대시보드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조금 내려보시면 각 카테고리별로 지출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 연간 리포트에서는 제가 목표 수입을 기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데요. 여기에서 입력한 이 목표 수입만큼 우리가 가계부를 통해서 입력된 그 수입들이 자동으로 집계가 되어서 내가 이번 연도에 목표 달성을 얼만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가계부를 쓰지 않았던 사람인데도 오히려 제가 외주를 받으면서 나도 가계부를 노션으로 써봐야겠다라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25년 11월부터 지금 한 1년째 노션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내가 수입이랑 지출만 입력을 해도 내가 어떤 항목에서 얼만큼 썼고 고정비랑 변동비는 얼만큼 되는지를 월별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돈이 어디서 새고 어떤 항목에 많이 쓰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계부 페이지는 제작자인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페이지인 것 같아요. 또 머니 섹션에서 마지막으로 위시리스트를 볼게요. 우리가 사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한 번에 충동 구매하시기보다는 이 위시리스트에 한번 담아보세요. 네, 마찬가지로 노션 초보분들도 쉽게 기입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기재해 두었고요. 양식대로 물품명이랑 가격, 링크 같은 것들을 기입을 해주시면은 우선 순위별로도 볼 수 있고 카테고리별로 보실 수 있고 또 구매 완료된 것들을 제외하고 내가 필요한 예산이 항목별로 얼마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 예산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네요. 네, 이렇게 돈 관련 섹션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은 성장 섹션에 대해서 볼게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강의 완주 노트부터 볼게요. 우리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인데 직장인 혹은 성인이 됐다라고 해서 배우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자기계발식으로 강의 같은 것들 많이 들으실 텐데 그때 이 완주 노트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수강하고 있는 강의명을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들어가셔서 해당 세부 강의 목차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강한 날짜랑 수강 완료를 체크를 해주시면 알아서 해당 완강률이 집계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또 내가 듣고 있는 모든 강의들에 대한 일정과 내역은 이 캘린더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배운 내용은 이 세부 목차에 들어가서 그 페이지 내에 기재해주는 편입니다. 네, 사용법은 간단하더라도 초심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노션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션 팁도 마찬가지로 달아두었어요. 네, 그 다음은 구직 활동 트래커를 볼게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또 취준 준비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 페이지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회사명이나 포지션명 그리고 진행 상태 같은 것들을 기입을 해두시면 됩니다. 또 지금 당장 지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추후에 지원하고 싶은 회사 정보를 기입해 두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진행 상태별로도 현황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은 SNS 운영 일지인데요. 요즘은 다들 쇼츠나 릴스, SNS 활동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페이지인데 이 SNS 운영 일지 안에는 크게 5가지 페이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단 메인 화면부터 보시면 목표, 타겟 어디언스, 운영 채널, KPI 같은 것들을 기재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따 볼 콘텐츠 캘린더 퍼포먼스장이랑 광고 집행 페이지에서 어떤 성과나 광고 내역을 기입을 하면은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에 반응이 가장 많았는지, 또 광고 집행한 콘텐츠별 전환수가 어떤지 같은 것도 차트화되게 되어 있어요. 네, 콘텐츠 캘린더 먼저 보시면은 여기에 내가 발행한 혹은 발행할 콘텐츠들을 기재해 둘 수 있고요. 해당 좋아요, 저장수, 댓글수, 도달수 같은 거를 기입을 해두시면은 아까 그 메인 홈 화면에서 대시보드 형태로 뜨게 돼요. 네, 그리고 광고 집행 페이지인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집행했던 광고 내역들을 보면은 기재를 하면은 내가 토탈 광고비를 얼만큼 썼고 그 광고로 인한 클릭수와 전환수는 어떤지를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케팅 일지를 볼게요. 마케팅 일지에는 제가 기본적인 양식을 추가해 두었어요. 그래서 그날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날의 마케팅 목표, 주요 마케팅 활동,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기재하실 수 있도록 양식화해 두었습니다. 네, 일종의 마케팅 연구 자료, 일지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고객의 소리인데요. 이거는 카카오톡 같은 문의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문의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은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문의들이 있잖아요. 자주 나오는 문의 같은 것들은 여기에 정리를 해두시고 들어올 때마다 복붙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은 시간 같은 것도 훨씬 단축이 되겠죠. 그 문의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은 커뮤니케이션, 답변 내용 같은 것들을 기입을 하실 수가 있고 인사이트 같은 것도 기재하실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은 사용하시는 분 기호에 따라서 이 이름에는 문의 내용을 넣고 내용 요약열에는 답변 내용을 기재를 하시면은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퍼런스를 볼게요. 레퍼런스에는 마케팅 레퍼런스를 담아두는 페이지들이 있는데요. 내가 참고하고 싶은 쇼츠나 릴스 같은 것들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참고하기 좋겠죠. 네, 그래서 해당 레퍼런스 페이지 안에는 그 레퍼런스에 대해서 분석하실 수 있고 성공 공식을 짜보실 수 있게끔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 레퍼런스는 뭐 때문에 잘 됐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 해올 수 있을지를 기재해두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SNS 운영일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버킷리스트 페이지를 볼게요. 버킷리스트 페이지는 되게 간단한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노션 팁을 기재해 두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달성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추가해 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우선순위, 목표 시기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로도 한 번에 보실 수 있고 달성 여부에 따라서도 보실 수 있게끔 구성해 두었어요. 네, 그 다음은 연말 회고 페이지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복귀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연말에만 사용하기보다는 월별로 끝났을 때 내가 그 달에 어떤 걸 잘했는지 어떤 게 아쉬운지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는 핵심 질문 5가지나 키워드처럼 연말을 회고하실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라이프 섹션을 보겠습니다. 라이프 섹션에 가시면 총 5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힐링 모먼트부터 볼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되게 작지만 소확행이 되는, 힐링이 되는 모먼트를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기분이 울적할 때나 조금 꿀꿀할 때 꺼내보셔서 이대로 행동하시면 저는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날 좋은 날 창가에서 작업했던 게 되게 기억이 좋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사진 캡처랑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시면은 내가 나중에도 이렇게 우울한 기분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때 활용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 힐링 모먼트 페이지를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페이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취향 아카이브를 볼게요. 취향 아카이브는 독서나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을 기록하는 란인데요. 내가 봤던 것들을 기재할 수도 있고 앞으로 봐야 할 것들을 기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목록들을 간단하게 토글 형식으로 만들어서 봐야 할 것들을 틈틈이 리스트업 해두는 편이고요. 봤던 거라든지 보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기록을 해두는 편입니다. 그 미디어의 장르나 작가 같은 것들을 입력하고 내가 평점을 기입을 하고 여기에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간단히 기재해두는 편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여한 평점별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독서 기록장에서 끝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유형을 좋아하는지 나의 취향을 알아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운동과 식단 기록인데요.
요즘은 40, 50대 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20, 30대 분들이 운동과 식단 관리에 되게 진심이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크문 외주에서도 운동이랑 식단 기록 요청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에 어떤 운동을 얼만큼 했고 또 어떤 거를 먹었는지 기록하실 수 있게끔 구성해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에 제가 사용법을 써두었고요. 이 오늘 기록하기 탭에서 운동과 식단 기록을 기입을 해주시면은 이 하단의 캘린더 형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먹었던 음식들을 그 안에 페이지에 기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은 루틴 관리 페이지인데요. 이 좌측에 보시면은 이 루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수정과 설정은 루틴 관리 페이지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루틴 수정하는 방법은 초보자분들도, 노션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화 해두었고요. 지금은 디폴트로 5개가 설정되어 있는데 얘를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삭제하셔도 가능합니다. 이 루틴은 매일 자정 12시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구매하고 나시면 별다른 설정 없이 얘가 자정 12시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에 맞게 내 루틴을 설정, 추가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네, 여기에서 추가 수정한 루틴이 여기에 뜨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삶의 영역에서 마지막으로는 여행 계획인데요. 여행 준비부터 여행 중, 그리고 다녀온 후까지 한 번에 기록하는 페이지예요. 해당 버튼을 눌러서 숙소나 맛집, 관광 정보들을 미리 플래닝 할 수가 있고요. 버튼 하지 않더라도 이 새 페이지 추가를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좌측에 보시면 여행 중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필요한 리스트, 필요한 가격, 그리고 필요 언어 정보 같은 것들을 넣어두었고요. 우측에 보시면 환율 조회로 바로 가실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두었어요. 내 예산 같은 것도 플래닝 할 수 있고 여행 전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도 미리 사전에 제의처럼 준비하실 수 있겠죠. 또 하단에는 내가 맛있게 잘 다녀왔던 맛집 리스트나 관광 기록들을 담아두실 수 있고, 하단에는 내가 찍었던 사진들이나 기록하고 싶은 것들, 추억들을 저장하는 아카이빙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 마지막은 꾸미기 위젯인데요. 사실 노션이 커스터마이징의 영역이 굉장히 강한 툴인데, 그러다 보니까 꾸밀 수 있는 위젯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무료 위젯들을 제가 20가지를 정리를 해두었고요. 본 템플릿을 구매하시면 앞으로도 지속 디벨롭되는 버전들을 카카오톡 알림이나 이메일로 발송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매하시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사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노션은 기능을 많이 복잡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매일 자주 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예쁜 노션 템플릿 찾아다니고 구매도 해보고 제가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결국엔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세팅된 게 가장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 템플릿의 목적이 그겁니다. 오늘 아침엔 어떤 어플을 열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 것, 나의 일과 삶, 그리고 성장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이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노션 템플릿은 제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200분이 넘는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그 200번의 요청 중에서 공통적인 것들만 추출해서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세팅해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시행착오는 제가 다 겪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이 노션 템플릿으로 일과 삶의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템플릿 구매 가능한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고요. 지금 8월 15일까지 얼리버드 세일 기간으로 지금 보시는 시점이 가장 저렴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는 노션 소수 정예 과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별도로 알림 신청 보내드릴게요. 네, 저는 그럼 앞으로도 더 다양한 노션, AI, 생산성 관련한 꿀팁들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